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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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울점프정형외과 병동 파트장 정미라 간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뭘까요?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 저희 병동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뭐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치료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저희 병동 간호사분들한테 조금 질문을 모아봤어요. 네, 질문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추려서 두 분께 한번 궁금한 점들을 좀 질문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결국은 이게 저희 환자들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적인 어떤 수술을 받은 분들이라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겠네요. 그쵸. 공통적인 것들이죠. 네. 제가 그런 걸로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 실밥은 언제 제거하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그 녹는실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실밥을 제거를 해야 되는 나일론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얼굴과 머리 주변 일주일에 뽑고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2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머리 쪽은 이게 피가 많아요. 피가 잘 통해서 1주 만에 잘 낫거든요. 상처가 너무 실밥 오래 놔두면 이게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한 2주 정도에 뺍니다. 근데 이제 팔다리는 피가 좀 덜 가니까 한 2주 정도 실밥을 뺍니다. 피부를 꼬매는 거는 다 이제 녹지 않는 걸로 하거든요. 녹는 실로는 피하 조직, 피부에서 안 보이도록 밑으로 이렇게 해서 꼬매면 녹는 실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밥을 제거하지 않는데 그럼 다 녹는 걸로만 하지 왜 굳이 실밥을 빼냐 그렇잖아요. 근데 피하 조직만 꼬매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뭔가 힘을 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녹지 않는 실로 피부를 꿰매야만 버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실로 꼬맵니다. 녹는 실로만 해도 충분한 경우는 이제 녹는 실로만 하고 그런 게 있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상처를 꼬맬 때 촘촘하게 꼬매는 거랑 좀 듬성듬성 꼬매는 거가 혹시 실밥을 뽑아야 되는 이런 시기와 조금 차이를 둘 수 있을까요? 뽑는 시기라면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촘촘하게 꼬매면 붙은 거는 잘 붙을 수 있겠지만 자국이 많이 남겠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꼬매는데 너무 듬성듬성 꼬매면 중간중간에 살짝 또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실을 써서 해야 상처가 덜 남으니까. 그러려면 안 그러면 완전 가는 실을 써가지고 완전 촘촘하게 꼬맬 수 있죠. 그러면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성형외과 얼굴 꼬맬 때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실로 막 꼬매거든요. 1시간, 2시간 동안 막 그만큼 상처 꼬매는데 정형외과 수술은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적당한 실로 적당한 간격을 두고 꼬맵니다.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그 무릎 수술하고 나서 발을 언제 디뎌도 되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또 어떤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서 또 발을 바로 디뎌도 되는 환자분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3주간 아니면 뭐 6주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수술 이후에 체중 부하에 대한 게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그게 이제 생활이니까 물구나무 서서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디딜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체중을 딛는 거는 결국 어떤 수술을 했느냐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어느 정도를 디딜 수 있는지에 대한 권장을 보통은 이제 원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해주시죠. 근데 이제 질환마다 또 수술에 따라서 대부분은 일정 정도 수준의 프로토콜은 정해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을 지지했을 때 수술한 부위가 뭔가 부담을 받는 그 조직이라면 가급적 체중 딛는 걸 조금 제한시키고 체중을 딛어도 수술한 부위가 자극을 받지 않는 위치이거나 조직이라면 사실 딛는 거에 대한 건 제한이 없어지죠. 보통 환자분들한테 체중을 조금 덜 딛어주세요 라고 진행이 될 때 목발을 보통 사용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발은 꼭 필수적인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목발을 사용을 해야 좀 그래도 정상적으로 부분 체중 부하를 디디면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맞춰서 수술의 위치 그리고 디뎠을 때 자극을 받는지 그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 추가하자면 대부분의 경우는 디뎌도 되는데 안 디디는 경우가 많아요. 아플까봐, 뭐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디뎌도 되거든요. 디디면 안 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요. 그리고 적당한 얘기에 하중을 줘야 조직도 빨리 치유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연세 있는 여자분들은 너무 무서워서 막 발 대지도 못하거든요. 그런 건 오히려 뼈도 약해지고 늦어져요. 더 디뎌라 자꾸 얘기를 해줘야 겨우 딛습니다. 대부분은. 환자분들께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네. 병동 간호사들도 좀 약간 겁이 겁이 나는 나가지고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죠. 듣지 말라고 막 하는데 사실은 보면 대부분 디뎌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원장님 회진 오시거나 했을 때 항상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 옆에서 듣고 아 이분은 바로 디뎌도 되는구나 아니면 또 원장님 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더라고요. 언제까지는 발을 디디면 안 되고 다리 각도 운동은 언제부터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설명을 잘 해주시긴 해서 저희가 그거를 잘 듣고 네, 환자분들에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환자분들 제일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이거 보조기 언제까지 착용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마 질환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보조기들이 있습니다.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병동 간호사가 알려주는 입원